지금 허리가 아프다고 유튜브에서 본 스트레칭을 무작정 따라하고 계신가요? 당장 멈추세요. 그 행동이 당신의 척추를 영구적으로 망가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요통 환자의 80%는 수술이 필요 없는 단순 근육통이지만 나머지 20%는 즉시 치료가 필요한 디스크 손상입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거꾸로 관리하다가 결국 하반신 마비까지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박지원입니다. 지난 25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제가 느낀 가장 안타까운 점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자신의 병이 무엇인지조차 모른 채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운동법으로 몸을 더 망가뜨려서 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의사 가운을 걸고 병원에서도 좀처럼 듣기 힘든 우리 몸의 진짜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척추 수명을 최소 10년 이상 늘려줄 수 있는 생존 지식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랑하는 가족의 허리 건강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나중에 큰 수술비를 아끼는 최고의 보험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척추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허리가 삐끗했다 라고 말할 때 몸속에서는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인 척추의 구조를 아주 미세한 단위까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척추를 단단한 뼈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척추의 핵심은 뼈와 뼈 사이에 존재하는 부드러운 조직들에 있습니다. 허리 통증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척추를 감싸고 있는 근육과 인대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추간판,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의 문제로 나뉩니다. 이 둘은 통증의 양상도, 치료법도, 회복 기간도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피부가 찢어진 것과 뼈가 부러진 것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처럼 말입니다. 먼저 요통 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단순 요통, 의학적 용어로는 요추염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척추뼈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척추를 지지하는 근육인 척추 기립근이나 요방형근이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미세하게 파열된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고무줄을 너무 세게 잡아당겼을 때 표면이 하얗게 일어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들거나 장시간 잘못된 자세로 앉아 있을 때 근육은 버티다 못해 비명을 지릅니다. 이때 발생하는 통증은 근육이 뭉치고 경직되면서 혈류량이 감소하고 그 결과 통증 유발 물질이 쌓이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행인 것은 근육과 인대는 혈액 공급이 비교적 원활한 조직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몸의 자가 치유 능력 덕분에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물리 치료만 병행된다면 대개 2주일 이내에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이때는 굳어버린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스트레칭과 따뜻한 찜질이 아주 효과적인 약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통증이 단순한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여기서부터는 이야기가 심각해집니다. 바로 추간판 탈출증, 즉 디스크 손상입니다. 추간판은 척추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조직인데 그 구조가 매우 독특합니다. 바깥쪽은 질긴 섬유륜이라는 껍질로 둘러싸여 있고 안쪽에는 젤리처럼 말랑말랑한 수액이 들어차 있습니다. 마치 찹쌀떡이나 재미 든 도넛을 상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건강한 상태에서는 이 수액이 충분한 수분을 머금고 있어 웬만한 충격도 거뜬히 흡수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노화가 진행되거나 혹은 잘못된 자세가 수년 동안 누적되면 섬유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된 타이어에 실금 가듯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허리를 숙이거나 재채기를 하는 사소한 압력이 가해졌을 때 그 틈으로 안쪽의 수액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디스크 탈출입니다. 터져 나온 수액은 그 자체로도 강력한 염증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이 척추 뒤를 지나가는 신경근에 닿으면
마치 생살에 염산을 뿌린 듯한 극심한 화학적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게다가 튀어나온 물리적인 덩어리가 신경을 직접 누르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 요통과는 차원이 다른 전기가 통하는 듯한 찌릿한 통증, 방사통의 정체입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점은 디스크가 손상된 상태에서 근육통인 줄 착각하고 허리를 구부리는 스트레칭을 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찢어진 상처를 벌리는 것과 같고 터진 도넛을 손으로 쥐어짜는 것과 동일합니다.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동작은 척추 뼈 사이의 앞쪽을 좁아지게 만들고 그 압력으로 인해 디스크 내부의 수액은 뒤쪽으로 더 강하게 밀려나갑니다. 결국 신경을 더 심하게 압박하게 되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아오는 환자분들 중 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가벼운 허리 통증이었는데 인터넷에서 본 햄스트링 늘리기나 허리 접기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다리 저림이 시작되었다고 호소하십니다. 이는 전형적인 자가 진단에 오류가 낳은 비극입니다. 근육은 풀어줘야 낫고 디스크는 굳혀야 낫습니다. 이 정반대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노력은 오히려 독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내 허리 통증이 근육 때문인지 디스크 때문인지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MRI를 찍어보면 가장 정확하겠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고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게다가 영상의학적 소견과 실제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사진상으로는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어도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진은 멀쩡한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계보다 더 정직한 우리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자가 진단법은 집에서 누구나 1분 안에 따라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형외과 의사들이 임상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신뢰도 높은 방법들입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 여러분의 통증이 어디서 기원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지금 당장 편안한 곳에 눕거나 앉아서 저를 따라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 볼 것은 통증의 위치와 양상입니다. 단순 근육통은 주로 허리 중앙보다는 척추 양옆의 근육 부위가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손으로 눌렀을 때 멍든 것처럼 아픈 압통점이 명확하며 몸을 움직일 때 특정 각도에서 뜨끔하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가만히 누워 있거나 휴식을 취하면 통증이 현저히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디스크 손상으로 인한 통증은 조금 다릅니다. 허리 자체도 아프지만 엉덩이부터 허벅지, 종아리, 심하면 발가락까지 타고 내려가는 저림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혹은 화장실에서 배변을 위해 힘을 줄 때 복압이 올라가면서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디스크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단순 요통은 이런 복압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설명했으니 몸으로 직접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지금 당장 바닥에 등을 대고 편안하게 누워보시기 바랍니다. 보호자가 있다면 더 좋고 혼자라면 수건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하지직거상 검사라고 불리는 디스크 진단의 교과서와도 같은 방법입니다. 무릎을 완전히 편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발목을 몸쪽으로 당긴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리를 30도에서 70도 사이로 들어 올렸을 때 허벅지 뒤쪽부터 종아리까지 전기가 통하는 듯한 찌릿한 통증이 느껴져서 더 이상 다리를 올릴 수 없다면 이는 좌골신경이 튀어나온 디스크에 의해 압박받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히 허벅지 뒤쪽이 당기는 느낌과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리를 들었을 때 무릎 뒤 오금 부위가 팽팽하게 당기는 느낌은 햄스트링이라는 근육이 짧아져서 생기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디스크로 인한 통증은 당기는 느낌이 아니라 날카로운 송곳으로 찌르거나 불에 타는 듯한 자결감이 다리 전체를 타고 흐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70도 이상 높게 들어 올렸을 때만 통증이 있다면
이는 디스크보다는 고관절이나 척추 후관절의 문제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두 번째는 엄지발가락 힘주기 테스트입니다. 척추 뼈 사이에는 각각 번호가 있고 몇 번 뼈 사이에 디스크가 터졌느냐에 따라 마비되는 신경의 위치가 다릅니다. 이것을 피부 분절, 즉 더마톰이라고 합니다. 누운 상태에서 양쪽 엄지발가락을 머리 쪽으로 힘껏 당겨보세요. 그리고 손으로 엄지발가락을 반대 방향으로 눌러보거나 타인에게 눌러달라고 부탁해 보십시오. 만약 한쪽 엄지발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툭 하고 떨어진다면 이는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신경이 심각하게 눌려 있다는 응급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까치발을 들고 서보거나 제자리 걸음을 했을 때 발목에 힘이 빠져 걷기가 힘들다면 이는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의 신경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실제로 디스크가 심하게 파열된 환자분들은 슬리퍼가 자꾸 벗겨지거나 계단을 오를 때 발을 헛디디는 증상을 호소하곤 합니다. 이런 운동신경의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면 더 이상 유튜브를 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즉시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는 골든타임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테스트는 의외의 복병인 고관절을 확인하는 패트릭 검사입니다. 진료실을 찾는 환자의 약 15%는 허리가 아픈 것이 아니라 엉덩이 관절이 망가져서 그 통증이 허리로 퍼진 경우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아픈 쪽, 다리의 발복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 숫자 사자 모양을 만듭니다. 그 상태에서 무릎을 바닥 쪽으로 지그시 눌러보십시오. 이때 사타구니 안쪽이나 엉덩이 깊은 곳에서 통증이 느껴진다면 당신의 허리 통증 원인은 디스크가 아니라 고관절 질환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대략적인 윤곽이 잡히셨을 겁니다. 나는 단순 근육통인가? 아니면 신경이 눌리는 디스크성 통증인가? 이 판단이 섰다면 이제 해결책을 처방할 차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근육통은 풀고 디스크는 굳혀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수백만 원짜리 도수치료보다 더 중요한 집에서 스스로 척추를 살리는 재활의 정석입니다. 먼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동작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만 안 해도 치료의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리가 뻐근하면 본능적으로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비트는 동작을 합니다. 헬스장에서 흔히 보는 윗몸 일으키기나 다리를 꼬고 앉아 몸을 비트는 스트레칭이 대표적입니다. 만약 당신이 디스크 손상이 의심되는 그룹에 속한다면 이런 동작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디스크는 젤리 도넛이라고 말씀드렸죠. 앞으로 숙이는 순간 디스크 내부의 압력은 서 있을 때보다 2배 이상 폭증합니다. 찢어진 섬유륜을 억지로 벌려서 수액을 쥐어짜 내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허리 스트레칭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가장 위험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밤새 누워있는 동안 디스크는 수분을 잔뜩 머금어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상태입니다. 이때 갑자기 압력을 가하면 터질 위험이 가장 높습니다. 아침에는 기지개를 켜는 정도의 가벼운 움직임 외에는 허리에 그 어떤 굴곡도 만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신전, 즉 허리를 뒤로 젖히는 동작에 있습니다. 맥켄지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질랜드의 물리치료사 로빈 맥켄지가 창간한 이 방법은 전 세계 척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명적인 운동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튜브의 한쪽을 누르면 내용물이 반대쪽으로 이동하듯 허리를 뒤로 젖혀서 척추 앞쪽을 벌려주면 뒤로 밀려나갔던 디스크 수액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튜브에 떠도는 맥켄지 운동 중에는 잘못된 자세가 너무나 많습니다. 잘못 따라 했다가는 오히려 척추 후관절을 찝어서 또 다른 통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맥켄지 운동의 정석을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엎드린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급하게 상체를 일으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배를 깔고 엎드려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자세만으로도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인 요추 전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3분 정도 엎드려 있다가 통증이 없다면
그때 주먹을 쥐고 턱 밑을 받쳐 고개를 살짝 들어 올립니다. 허리에 힘을 줘서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상체의 힘은 완전히 뺀 상태에서 팔로만 지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동작을 했을 때 허리 중앙에서 뻐근한 통증이 느껴지는 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반면 엉덩이나 다리로 내려가는 방사통이 심해진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통증이 허리 중앙으로 모이는 현상을 중심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는 탈출했던 디스크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 운동은 한 번에 오래 하는 것보다 30분에 한 번씩 1분 동안 자주 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찢어진 디스크를 다시 붙이는 자연 치유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나 전방전이증 환자분들의 경우 허리를 뒤로 젖히면 신경 통로가 좁아져 통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허리를 젖혔는데 다리가 저리거나 통증이 심해진다면 당신은 디스크가 아니라 협착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대로 허리를 살짝 굽혀주는 윌리엄스 운동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병명도 모른 채 남들이 좋다는 운동을 무작정 따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운동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급성기 통증 관리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원장님, 찜질은 뜨거운 게 좋나요? 차가운 게 좋나요? 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여러분의 상태가 근육통이냐, 디스크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근육이 뭉친 단순 요통이라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온찜질이 정답입니다. 따뜻한 물에 반신욕을 하고 나면 허리가 한결 부드러워지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하지만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에 불이 난 상태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디스크 탈출증의 핵심은 신경 뿌리에 생긴 화학적 염증입니다. 우리 몸에 불이 났는데 뜨거운 찜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염증 반응이 더 활발해져서 통증이 극심해지고 부종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리가 저리고 찌릿한 방사통이 심한 급성기, 즉 발병 후 2-3일 동안은 혈관을 수축시켜 염증을 가라앉히는 냉찜질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얼음 주머니를 수건에 싸서 15분 정도 환부에 데워주는 것만으로도 천연 진통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에 대한 오해와 진실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통제는 먹을 때뿐이고 내성이 생긴다며 통증을 억지로 참으십니다. 의사로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미련하게 참지 마십시오. 통증을 참으면 우리 몸은 방어 기제로 근육을 더 강하게 수축시킵니다. 그러면 척추 내부 압력이 올라가고 이는 다시 통증을 유발하는 통증의 악순환, 고리를 만듭니다. 이 고리를 끊어주는 것이 바로 소염진통제와 근이완제입니다. 단순히 아픔만 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염증 자체를 줄여주는 치료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물론 약으로도 조절이 안 되는 극심한 통증이 있다면 소위 뼈주사라고 불리는 신경차단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다고 무조건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이 계신데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해에 적정량을 사용하는 신경차단술은 신경주위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가장 강력한 소방수입니다. 불이 너무 크게 나서 집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일단 물을 뿌려 불길부터 잡아야 집을 수리하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주사는 바로 그 불을 끄는 역할입니다. 단, 주사가 찢어진 디스크를 붙여주거나 튀어나온 수액을 없애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통증이 줄어든 그 시간을 벌어서 올바른 자세와 운동으로 진짜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치료란 무엇일까요? 병원에서 받는 물리치료? 비싼 도수치료? 아닙니다. 진짜 치료는 여러분이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24시간 유지해야 하는 요추전만 자세입니다. 요추전만이란 허리뼈가 배 쪽으로 완만하게 휜 시자 곡선을 말합니다.
이 곡선이 유지될 때 디스크는 가장 편안한 휴식을 취하게 되고 뒤로 밀려난 수액이 제자리로 돌아올 공간이 생깁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생활 습관은 이 곡선을 파괴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의자 끝에 엉덩이를 걸치고 등바디에 기대어 있거나 소파에 푹 파묻혀 허리가 둥글게 말려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자세는 서 있을 때보다 디스크 압력을 2.5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높입니다. 디스크 환자에게 가장 나쁜 행위는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이 아니라 구부정하게 앉아서 오래 버티는 것입니다. 비싼 인체공학 의자를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자 깊숙이 엉덩이를 밀어넣고 허리 뒤에 쿠션이나 수건을 받쳐서 인위적으로라도 요추 전만 곡선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30분 법칙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세라도 30분 이상 유지하면 척추 주변 근육은 긴장하고 혈액순환은 나빠집니다. 30분마다 한 번씩은 무조건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앞서 배운 맥켄지 신전 동작을 서서 해주어야 합니다. 양손을 허리 뒤에 대고 하늘을 보며 가슴을 펴는 그 10초의 동작이 여러분의 디스크를 수술대에서 구해내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척추를 가진 인간이라면 평생 지켜야 할 의무와도 같습니다. 수면 자세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내는데 이때 허리가 망가진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자세는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눕는 것입니다. 이때 무릎 밑에 베개를 하나 받쳐주면 허리의 긴장이 풀리면서 자연스러운 전만 곡선이 유지됩니다. 만약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이 편하다면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워 골반이 틀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절대 피해야 할 자세는 엎드려 자는 것입니다. 이는 목과 허리를 동시에 비틀어 척추 관절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매트리스의 선택도 중요합니다. 너무 푹신한 침대는 척추를 지지해주지 못해 허리가 둥글게 말리게 됩니다. 반대로 돌침대처럼 너무 딱딱한 바닥은 척추의 S자 곡선을 펴지게 만들어 특정 부위의 압력을 집중시킵니다. 적당히 탄탄하게 받쳐주면서도 엉덩이와 어깨의 굴곡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쿠션감이 디스크 환자에게는 최적입니다. 만약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뻣뻣하고 아프다면 밤새 당신의 수면 자세나 매트리스가 척추를 괴롭혔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스크는 혈관이 거의 없는 조직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한번 손상되면 자연 치유가 굉장히 더디다는 뜻입니다. 피부는 찢어지면 며칠 만에 새살이 돋지만 디스크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주사 한 대 맞고 통증이 사라지면 다 나았다 라고 착각하고 다시 예전의 나쁜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재발했다며 의사를 원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발이 아닙니다. 낫고 있는 과정 중에 딱지가 앉은 상처를 여러분이 다시 뜯어낸 것입니다. 통증이 사라진 시기를 완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부터가 진짜 관리의 시작입니다. 통증이 없다는 것은 이제 겨우 재활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입장권을 얻었다는 뜻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긴 회복의 터널을 지나 우리는 언제쯤 다시 예전처럼 뛰고 등산하고 골프를 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척추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먹어야 할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비싼 칼슘제나 관절 영양제부터 찾으시지만 정작 디스크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영양소는 바로 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디스크의 80%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분이 빠져나가 푸석푸석해진 디스크는 탄력을 잃은 타이어와 같아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찢어집니다. 하루 2리터 이상의 충분한 수분 섭취는 그 어떤 영양제보다 강력한 디스크 보호제입니다. 또한 혈관이 없는 디스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유일한 통로는 확산 작용뿐인데 이를 가장 방해하는 최악의 적이 바로 담배입니다. 흡연은 척추 주변의 미세 혈관을 수축시켜 디스크를 영양실조 상태로 만듭니다. 실제로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디스크 퇴행 속도가 2배 이상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허리가 아프다면 진통제를 먹기 전에 담배부터 끊으셔야 합니다. 더불어 한겸증 작용을 돕는 오메가3와 신경재생에 필수적인 비타민 B12빈초를 챙겨 드시는 것도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몸도 좀 낫고 살만하다 싶으면 슬슬 몸이 근질거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선생님, 저 골프는 언제 다시 칠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단호합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후 최소 3개월은 참으세요. 골프, 테니스, 볼링처럼 허리를 한쪽으로 강하게 비트는 회전 운동은 회복 중인 디스크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찢어진 상처가 겨우 아물어 딱지가 앉았는데 그걸 다시 비틀어서 떼어내는 꼴입니다. 걷기 운동을 시작으로 가벼운 수영, 그 중에서도 배영이나 자유형을 통해 허리 주변 근육을 충분히 강화한 뒤에 복귀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병이나 편경은 허리를 과도하게 젖힘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통증이 사라졌다는 것은 완치가 아니라 이제 겨우 재활을 시작할 자격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디스크는 한 번 손상되면 이전에 완벽했던 상태로 100%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약간의 흠집이 난 타이어를 가지고 남은 인생을 안전하게 주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방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닥에 있는 물건을 주울 때는 허리가 아니라 무릎을 굽히고 의자에 앉을 때는 등바디에 엉덩이를 밀어넣고 1시간에 한 번은 하늘을 보며 기지개를 켜는 사소한 습관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허리 통증을 단순히 제거해야 할 적으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솔직하고 필사적인 구조 신호입니다. 주인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제발 좀 쉬게 해주세요. 라고 외치는 내 몸의 비명입니다. 그동안 앞만 보고 달리느라 고생한 당신의 척추가 보내는 그 신호를 진통제로 입을 틀어막거나 무리한 운동으로 묵살하지 말아주세요. 이제는 귀를 기울이고 다독이고 보살펴 주어야 할 때입니다. 지난 25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제가 깨달은 진리는 하나입니다. 명의는 병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의사는 잠시 길을 안내할 뿐 그 길을 걸어가며 척추를 지키는 것은 매 순간의 여러분의 자세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척추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허리 통증으로 고통받는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수술 없는 삶을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허리를 꼿꼿이 펴고 댓글창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내 척추를 소중히 대하겠습니다. 이 작은 다짐이 여러분의 뇌에 각인되어 앞으로 평생의 허리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박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